제 삶에 너무나 만족하기 때문에 이 삶이 이대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비교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의 방을 쓴 작가 5년 만에 돌아왔고요. 곽정은입니다. 아직도 열심히 연애 관련 프로그램에서 출연하고 있는 방송인이기도 해서 아마 저의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작가로서는 이제 굉장히 뜸했죠. 한 10년 동안 9권의 책을 쓰다가 이제 지난 5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침묵을 유지하는, 글 안 쓰는 작가로 살아왔는데요. 책을 내지 않았다 뿐이지 어떤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 결과물을 이제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내놓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자괴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자괴감이냐면, 계속해서 에세이라는 것을 써왔고, 이제 2008년 첫 연애서를 쓰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거의 매년 한 권의 책을 이제 내놨는데, 어느 순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안에 충분히 무언가가 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야, 진짜 지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책을 쓰지 말아야겠다, 더 공부를 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채우는 데 주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시기가 이제 도래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공부는 사실 다 해체하는 작업이거든요. 지금은 뭘 알아야 되고 갖춰야 되고 스펙을 만들어야 되고 자꾸만 플러스를 원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 선학이라는 공부는 저는 이제 경전을 바탕으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 이 관점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관점과 매우 다른 거예요. 모든 것들을 마치 이제 우리가 양파를 썰다 보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이제 겉에 거친 껍데기를 벗겨내고 또 흙도 털어내고 뿌리 이렇게 딱 잘라내고 나면 양파의 그 맨질맨질한 부분이 남는데, 이것도 가로로 채칠 거냐 이 세로로 채칠 거냐, 또 가로 세로 다 완전히 해서 정육면체를 만들 거냐에 따라 그 단면이 보여주는 느낌과 색깔이 다 달라지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공부는, 그리고 그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쓴 이 책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다 채쳐서 보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워낙 이미 많은 컨텐츠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엄청난 그 미디어의 공습을 받고 있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무엇을 취사 선택하고 어떻게 깨어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책은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하고, 제 스스로도 많은 컨텐츠들을 이제 글로써 만들다 보니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2008년에 결혼을 하고 2009년에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2024년이니까 15년, 무려 15년이 되었어요. 1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늘 제가 결혼했다가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편안한 시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불편한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녹화를 토요일 날 해요. 방송 녹화를. 그래서 이제 웨딩 하는 분들과 오늘 결혼식인 분들 다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저만 시커먼 옷을 입고 가서 녹화를 준비하는데, 그럴 때 보면 9년, 10년 정도는 여기서 나만 이방인인 것 같아. 여기서 나만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나만 좀 다른 사람이라고 느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그런 질문이 불편했어요. 내가 메인스트림이 아니라는 거야? 난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야? 라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트위스트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 티아라 쓰고 막 이제 보석 박힌 웨딩드레스를 입고 옆에 다 촥촥촥촥 다 신부님들, 난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메이크업을 받을 때 그런 녹화를 가느라 막 피곤한 얼굴로 이렇게
신부님들 사이에서 나 혼자 까만 옷 입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다들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이제 그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무 행복해지고 싶어 결혼을 했는데 부디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한 삶 안에서 행복하기를, 나 같은 어떤 조급한 마음 때문에 결혼했던 나처럼 결정한 것이 아니기를. 왜 그 마음을 낼 수 있게 됐냐면 제 삶에 너무나 만족하기 때문에. 이 삶이 이대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비교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정말 큰 해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를 그냥 가부좌, 멋있는 자세 하고 좌식으로 앉아서 그냥 눈 감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명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끝없는 훈련이라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명상이 이런 건 줄은 다 모르고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돌아간 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명상을 매일매일 하면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조차도 자신에게 일으켜진 생각, 일어난 생각이라고 하죠. 내가 조절하려고 해서 하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은 그때 좋았었는데 이제 과거로 가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보통 뭘 하시나요? 고민하죠. 걱정하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되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거 원하는 건데 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들을 일으키죠. 그래서 현재에 벌어지는 이 시공간, 현재의 나의 어떤 이 현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몸은 여기 있지만 끊임없이 과거로 미래로 가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제 일종의 제한된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명상은 지금 현재 내 몸에 일어나는 호흡을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수행의 연습이 시작되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은 인간으로, 진짜로 명료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굳은 결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해나가다 보면 호흡만 지켜보는 것 안에서 굉장히 명료한 감각들이 생겨나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제 아주 깊은 고요함을 만끽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단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맛보고 나면 인생은 더 이상 소란하지 않다. 제가 이제 명상을 시작한 것이 2016년이니까 7년이 넘었거든요. 그 7년 동안에 어설프게 공부한 적도 있었고, 또 그냥 내 기분이 좋으려고 명상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 모든 헷갈렸던 길조차 이 책을 쓰는 데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거 가지 마세요. 일로 오세요. 그럼 조금 더 빨리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따라서 당신이 나아갈 길도 알게 되고, 당신의 혼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또한 유한한 삶, 언제 죽게 될지 사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그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는데, 이런 시시각각 흘러가는 삶에서 이 삶의 의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전 저와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책을 샀다, 읽어봤다, 끝, 이렇게 소비하는 독서가 아니라 이 책을 통해 더 마음에 대해서 편안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또 저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 끌리신다면 이 책을 집어들고 집으로 데려가시는 것에 주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삶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나에게 일어난 생각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일으킨 생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욕망과 자만은 잠잠해지고 그것이 삶의 고단함을 잠재우게 된다. 그리고 그 욕망과 자만이 잠들고 나면 고요한 내면에 비로소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손님처럼 찾아든다. 나를 성찰하는 모든 과정의 면면이 나를 사랑하는 길과 맞닿아 있다.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삶의 불편한 모든 순간은 이내 불쾌한 순간으로 바뀌어 스스로를 불편한 사람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내가 나를 괴롭히면 내가 나 자신과 맺는 관계가 편안할 수 없다. 열심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불편한 공허가 있는 이유다.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이 일으킨 생각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을까? 그 시간과 삶의 공허는 비례하지 않을까? 내 신념은 언제나 옳은가?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언제나 당연하고 온당한가? 내가 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또한 세상의 중심에서 나를 물러나게 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내 안의 세계가 불편한 공허에서 놓여나 고요를 맞이할 것이다.